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별 볼 일 없으니까 8일째 하락하다 9일째 상승인데 상승이 0.04%입니다. 아유, 그냥 기록을 세우고 말지. 9일째 하락으로. 자, 일단 명목상 하락은 끊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얘기는 그만하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 오늘 한미 사이언스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한미 사이언스, 그러니까 한미약품 그룹하고 OCI 그룹하고 통합을 주말에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말에 다 기사를 봤을 거고 오늘 아침에 주식이 뜬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어느 종목이 뜰 거냐에 따라서 이제 공략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사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래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12일날 주말이죠. OCI 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서 한미약품 지주사가 한미사이언스잖아요. 지분 총 27%를 취득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그 이제 대주주죠. 임주연 씨하고 주요 주주가 OCI 지분을 10%, 10.4% 취득했다. 한마디로 주식을 교환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OCI가, 그러니까 관련된 회사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관련된 회사. 일단은 인수 주체인 OCI 홀딩스. 두 번째, 피인수 주체인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 관련 그룹 한번 살펴보죠. 한미사이언스에는 한미약품이 있고요. OCI에는 OCI가 있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는 태양광이고 OCI는 화학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OCI 그룹에는 부강약품이라는 제약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뭐 수합이라고 봐도 되고, 뭐 주식 교환이라고 봐도 되고, 인수합병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회사가 어디입니까? 일단 OCI 홀딩스는 주식 사는 거잖아요. 뭐든지 주식을 사는 입장보다는 인수되는 입장이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OCI 홀딩스는 일단 7천억을 쓰는 거예요. 어쨌거나 7,703억 원을. 그러니까 OCI 홀딩스는 주목은 같대 한미사이언스보다는 주목이 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종목인 OCI는 아무 상관없죠. OCI는 상관없잖아요. 그다음 한미약품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 밑에 부강약품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OCI 홀딩스만 OCI 홀딩스하고 피인수 주체인 한미사이언스만 보면 돼요. 이런 기사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지분 구조가 바뀌는가. 자, 이제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가 원래 40일,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아까 대주주인 뭐 임주연 씨를 포함한 임성규 회장의 자녀들인데, 이제 그 지분을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플러스해서 뭐를 넘긴다? 신주까지 넘기는 거예요. 구주 플러스 신주. 새로 주식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대주주가 갖고 있는 이 지분들이 있죠. 요 9.1%, 9.7% 이런 것들 있죠. 요것도 OCI가 사주는 거예요. 이걸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나머지 사주는 건 뭐예요? 신주 발행해서 27%를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 OCI 지분은 지금 OCI 홀딩스가 대주주인데 이 OCI 지분을 누가 갖냐면 여기 송영숙 씨가 옛날 임성규 회장의 부인이죠. 부인 포함해갖고 임주연 사장 이쪽 분들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주고 OCI 지분을 사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내용은 일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가 흐름 봅시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나? 오늘 다 음봉입니다. 일단 한미약품 빠졌죠. 아침에 얼마에 출발했나요? 자, 아침에 이거 공략한 사람은 하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중수 이하예요. 이런 종목을 공략하면. 네, 중수 이하. 왜? 별로 이번 뭐라 그러죠? 그룹 간의 수합이라고 봐도 뭐 인수합병이라고 봐도 되는데
별로 영향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략하면 안 됐어요, 오늘은. 그죠? 이것도 시초가 6%라 급등해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4% 빠졌으니까 10% 마이너스 맞았잖아요. 하수다 이런 거 공략하면. 자, 두 번째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공략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아침에 공략했으면 큰 손실을 봤죠. 얘도 11% 급등해서 출발해서 4%로 끝났으니까 얘도 거의 한 7% 손실 본 거예요. 그래도 부강약품을 공략한 사람은 한미약품을 공략한 사람보다는 약간 단수가 좀 높은 사람이에요. 이번 시너지 효과는 OCI 그룹에서 어떤 포석이 깔려 있냐면 신사업 진출이라는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쪽 기존의 부강약품 인수한 거하고 이번에 한미약품 인수한 거하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개발에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 한미약품을 공략한 것보다는 이쪽을 좀 공략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가장 잘못된 공략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OCI 같은 거 공략한 사람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무 상관없는 회사, 진짜로. 태양광도 아니잖아, 이거는. 소재 사업도 아니고 화학 사업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소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공략하면 제일 나쁜 공략이에요. 이번 계열사 그룹에서는. 자, 시초가도 1.6% 상승해서 끝났네요. 종가는 3% 하락해서 마감했고 아무 상관없다. 자, OCI 홀딩스는 상황 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략한 사람 그래도 뭔가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공략했을 거예요. 자,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신사업 진출이잖아요. 이런 공략 포인트로 공략한 거니까요. 이 사람도 뭐 중급 이상 되는 사람이 공략을 한 건데 실패한 거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5% 급등했다가 7% 저 얼마예요? 4% 하락으로 끝났으니까 얘도 10% 가까이 손해 본 거예요. 일단 인수하는 회사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쁘다. 그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미사이언스를 공략한 사람은 음봉을 크게 맞췄지만 그래도 급등적 종목을 공략하는 포인트는 아는 사람이에요. 한미사이언스는 공략해볼만 해요. 했어요. 결과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걸 공략해야 된다. 원래 포인트가. 왜냐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신사업 진출이나 상속세가 아니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대로 가서 넘어가시고 오늘 주가 흐름 봤으니까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그러면 있냐 없냐를 간단히 살펴보면, 자, 임주현 사장 자녀죠. 임종은 또 자녀죠. 임종윤도 자녀예요. 이 세 년. 여기서 누가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장남이에요. 장남. 임종윤 씨가. 장남은 모르고 세 자녀만 협의를 해서 OCI하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임주현 기획전략실장이 거의 핵심이 된 거죠.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해가지고 OCI하고 이렇게 딜을 쳤는데 정작 장남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만한 지분인가 딱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살펴보니까 정말 일어날 만해요. 지분 구조만 봐서는. 자, 보시면 자, 봅시다. 좀 끊겼는데요. 얘기가 자꾸 끊기면 안 돼요. 딱딱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열면서 하다 보면 좀 끊겨요. 어떤 때는. 자, 지분연합 봅시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연합. 자, 최대주주가 여기 보시면 그렇게 압도적인 최대주주가 별로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송명숙 씨가 별세하신 임성기 회장님의 부인. 아까 임종윤, 이분이 장남이에요. 여기는 몰록에 있어요, 몰록에. 그럼 얘는 빼고 지분. 자, 임주현 씨가 이제 여잔데, 자녀인데 7%. 그러니까 17%, 19%. 요거를 이제 20% 정도 가지고 있고, 여기 뭐 임종훈 씨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OCI가 총 인수하는 게 27%잖아요, 27%. 자, 근데, 자, 나머지 지분 보시면 여기
여기 장남 있잖아요. 여기 장남 임종윤 씨. 임종윤 씨가 장남인데 이분 12%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뭐 이렇게 작은 건 뺄게요. 여기서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장남한테 붙을지 아니면 그 부인하고 차남하고 여자 딸 그쪽에 붙을지는 모르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 10% 이상 주주에 그 신회장이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나요? 한번 볼까요? 10% 이상. 뭐 신성재 씨 아니고 여기에는 안 나오네. 임성계장 지인인데 창업 당시부터 투자해서 10% 정도 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한 10% 정도인데 그분도 아직 누구 편에 설지는 모르는 거고. 그 만약에 장남 편에 쓴다고 그러면 지분 구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국민연금 보시면 국민연금이 또 7%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국민연금이 손들어주는 데에 경영권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국민연금은 경영권에 간섭을 안 하죠. 섀도우 보팅이라 해서 결정 난 거에 보통을 해주는데 어떤 때는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가자 이렇게 모으면 한 27% 정도 갖고는 경영권을 확실히 방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장남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면 공시가 나와 있잖아요. 장남한테서 나 몰래 한 이 그룹 M&A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을 내거나 아니면 향후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뉴스에.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장남 모르게 했지만 장남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럼 뭐예요? 여기에 보면 뭐 제목에는 경영권 불씨 여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주가가 말해주고 있어요. 주가가. 왜 그러냐면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오늘 큰 음봉을 맞았고 종가에도 뭐 반등을 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좀 밀리면서 끝났어요. 한때 19%까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왜냐하면 진짜 반발을 했다고 그러면 오늘 장중에 충분히 반박문이 나왔거나 추가 지분 매입 공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주주와 연합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장남도 그냥 모르게 해서 처음에 그냥 반박한다 그 정도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번 이런 OCI 그룹과의 통합에 대해서 큰 반대는 안 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한미사이언스도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한데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M&A 같은 경우는 그날 반박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좀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내용 발행가는 37,000원. 이거 신주 발행가예요. 지금 37,000원이 발행가. 지금 가격보다도 쌉니다. 유상증자 지금 43,000원이죠. 그죠? 아까 그러니까 발행가액도 낮아요. 유상증자 3자 배정 발행가액도 37,000원 싸요. 뭐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유상증자예요. 좋은 건 없고요. 자, 상장 예정은 2024년 5월 24일 3개월 남았고요. 600만 주로 27%다. 3자 배정. 이 3자가 누구냐면 OCI 홀딩스죠. 그 증권가의 계약은 증권자의 계약 증권가의 전망은 시너지 효과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 고민을 해결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평가 가지고 좀 좋은 평가더라고요. 왜냐하면 OCI 입장에서는 신사업이 사실은 태양광이 옛날에 정말 각광받는 신소재 사업인데 참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사업을 고민하다가 부강약품을 인수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제약업계의 7위인 뭐 한미약품 그룹을 인수했으니까 어쨌거나
신사업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이런 측면이고요. 자, 반면에 한미사이언스는 상속세 한 6천억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이걸 못 내가지고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모펀드 여기 라데팡스 파트너를 100기사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OCI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결해 준 거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임종윤, 이게 장남이에요. 코리아그룹 회장이 반발하면서 한미약품의 경영권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실제 아무런 뉴스가 안 나오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별로 분쟁이 안 나올 것 같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나중에 장중에 나온 거죠. 자, 한미사이언스 지분 12.2%를 보유한 사람인데 이게 장남인데요. 이대주주로 반발한다고 했는데 내내 뭐 어머님도 같은 어머니거든요. 이 송영 씨가 뭐 배다른 어머니도 배다른 어머니가 아니고 계모나 이런 것도 아니고 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별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분이 만약에 친어머니가 아니고 뭐 계모다 이런 쪽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 친어머니하고 경영권 분쟁? 물론 뭐 한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가게에서 친어머니하고 자기 친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뭐 이게 그룹을 통째로 뺏기고 갖고 그런 차원도 아니고 서로 조차거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상속세 못 내갖고 대출을 5천억씩이나 받은 자녀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룹을 넘기면서 상속세도 해결하고 새로운 투자 파트너도 찾고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장남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영권 인수가 경영권 분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자, 뉴스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통합되면 이제 두 개로 OCI 그룹은 이제 나눠지는 거죠. 한미 그룹을 주축으로 한 제약 사업,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여기 북악약품 되어 있고 온라인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사업 부분 제약 이렇게 그 다음에 OCI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부터 화학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OCI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두 개의 핵심 사업으로 분리되게 되는 거죠. 자, 이쪽에는 이제 누가 참여하는 거죠? 한미약품의 대주주들이 12% 정도 가지고 가는 거죠, 지분을.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뭐 나중에 뭐 경영과 이런 것도 조금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좀 더 보시면 하나증권에서는 시너지가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OCI는 현금이 많죠.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 현금을 활용해서 신사업의 갈증을 한 방에 해결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상속세도 해결했고 어차피 상속세를 내려면 202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5년간 분납이니까 2025 올해 내년까지는 상속세 또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상속세를 지금 빚내서 냈거든요. 대출이 5천억이라고 그래요. 그 오버행 이슈 빚내서 이제 한계가 달았으니까 빚도 담보대출도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팔면 한미사이언스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오버행 이슈도 해소됐다는 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 통합 배경 여기 상속세와 신사업 활로 상속세는 한미사이언스 신사업은 OCI 뭐 이렇게 둘이 이해관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다 바꿀 것이다. 로고도 바꾸고 기업을 체질제 바꾸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저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많이 봤는데 주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압도적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자, 모녀와 장남 간의 경영권 분쟁 격화됐으면 오늘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측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전망한 거잖아요. 한미약품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임종윤 씨가 애초에 후계자로 점쳐졌지만 송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거 이미 3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머님인데 그거 3년이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뭐 나를 배제했다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된다. 자, 좀 결론적으로 보시면 결국은 OCI는 신사업,
송 회장 자녀는 상속의 방점이 찍힌 하나의 주식 교환 수합 거래, 교환 거래,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근데 증권사 평가대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너지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